알파고 알려줘 파이썬 코딩.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딩 새내기 성김이 세섭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내장 함수와 모듈 그리고 단순 조건문 사용하기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장 함수를 이해하고 사용법 익히기. 두 번째는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을 익히고 각 모듈의 내장 함수 활용해보기. 세 번째는 단순 조건문을 이해하고 활용해보기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내장 함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함수는 수학 시간에 만난 그래프 함수였을 것이에요. 그것도 함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가 조금 다르게 쓰인답니다. 와, 수학 시간보단 더 쉬우니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파이썬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도 있고 특정 형식의 변수에 의해서 사용되는 함수들도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 형식의 변수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파이썬 함수들을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특정 형식의 변수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파이썬 함수라고 말하니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짧게 저희는 이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부를게요. 역시 아직까진 감이 하나도 안 잡히죠? 그럼 천천히 함께 예시를 통해 내장 함수를 만나볼까요? 여기 보이는 표가 문자열 형식에서 사용되는 주요 함수들입니다. 이 함수들은 저번 시간에 배운 문자열 형식, 즉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내장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 뒤에 점을 쓰고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예제는 로어와 isLower 내장 함수를 사용했어요. 이 친구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어는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는 함수이고 isLower는 문자열이 모두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true 값을 돌려주는 함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str1이라는 변수에 우선 대문자로 nice to meet you를 넣어볼게요. 이 변수를 소문자로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lower 함수를 썼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장 함수를 쓸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변수 뒤에 점을 쓰고 함수를 써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소문자로 내린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프린트를 해볼까요? 와, 결과가 진짜 소문자로 나오네요. 네, 그러면 정말로 소문자가 되었는지 isLower 내장 함수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 친구도 점을 사용해서 내장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확인을 위해 프린트를 해봐요. isLower 함수는 문자열이 모두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 true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소문자로 내렸는데 왜 false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코딩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lower 함수를 통해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 과정을 아무 곳에도 저장해두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시행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변수값 n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str1은 여전히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곤 하니 다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변화된 값을 뒤에서도 계속 사용하려면 변수에 꼭 저장해야 하는구나. 절대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모듈도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각 모듈의 내장 함수를 활용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모듈은 아까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다양한 내장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까지 저장된 라이브러리, 즉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찾는 것처럼 모듈을 사용할 때에도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 확인해보고 불러와야 합니다. 이걸 바로 모듈을 임포트해준다고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메스 모듈을 임포트한다는 가정하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메스 모듈 안에서 파이라는 내장 함수를 쓰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port mess입니다. 메스를 불러 들어와서 메스의 내장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mess.py라고 메스를 써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from mess import py인데요. 얘는 메스에서 파이 함수만 불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파이 함수만 쓸 수 있고 이를 쓰기 위해서는 메스를 쓰지 않고 그냥 파이만 씁니다. 세 번째로는 from mess import 별입니다. 메스에서 모든 내장 함수를 불러 들어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별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mass.py라고 쓰거나 그냥 바로 py라고도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import mass as m입니다. mass를 m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서 import mass와 같은 기능을 하나 mass 대신에 m을 사용하여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mass.py가 아닌 m.py라고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s 뒤에 오는 글자는 꼭 m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한 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모듈들은 지금 이렇게만 살펴보고 앞으로 예제들을 통해 더 많이 만나보면서 익혀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학습 목표인 조건문 중에서 단순 조건문을 이해하고 활용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조건문이란 어떤 조건에서 맞으면 어떤 것을 시행한 후 종료하고 아니라면 시행하지 않고 그냥 종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처럼 조건에 의해 달라지는 시행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럼 다음의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두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해보셨죠? 네, 문의로 물 많이 먹였어요. 그 게임의 조작키를 이용해서 간단한 조건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와, 빨리 만들어서 물풍선 던지고 싶어요. 우선 키라는 변수에 input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할 키를 받아 할당해 봅시다. 여기서 변수 키가 만약 스페이스바라면 물풍선을 놓으라고 drop the balloon을 출력하게 하고, 키가 alt라면 choose item을 출력하고 컨트롤이라면 use item을 출력하게 해봅시다. 이는 우리가 게임에서 키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시행이 되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물풍선이 놓이고 스페이스바를 떼면 물풍선을 떼는 상황과 같죠. 게임을 통해서 이해하니 조건문이 좀 더 쉽게 다가왔나요? 다른 게임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사용한 if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건문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문장이 달라져야 할 때 사용하는데요. 다음 사진과 같이 사용됩니다. if 문 뒤에 오는 표현은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절이 끝났을 때는 괄호를 쓰지 않고 반드시 콜론을 사용합니다. 콜론. if 문은 조건절의 조건이 만족하면 콜론 이하의 명령을 시행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if 문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콜론 후에 명령을 입력할 때 들여쓰기를 꼭 해야 합니다. 모든 명령이 다 들여쓰기로 쓰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들여쓰기 된 모든 명령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조건절이 끝났으면 다시 들여쓰기 없이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파이썬 자체에서 콜론까지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될 테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와 주진 않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if 문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 예시는 카운트가 10 이상일 때 카운트를 0으로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문장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안내 문구를 출력할 때는 등호를 이용해서 위아래에 구분선을 만들어 줄게요. 일단 카운트에 10의 값을 할당하고 시작해 봅시다. 조건문을 사용해서 카운트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콜론으로 조건절을 마무리시키고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시행해야 할 명령들을 들여쓰기 한 후 작성해 봅시다. 카운트의 값을 0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등호를 곱하기 25번 프린트 해줍니다. 즉 등호를 25번 출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다시 한번 등호를 25번 출력해주면 조건문이 끝나게 됩니다. 콜론과 들여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잊지 마세요. 그런데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도 다른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경우에는 if, else 조건문을 쓰면 되는데요. 조건절의 결과에 따라 다른 문장들이 시행됩니다. 결과가 true일 때 연결되는 블록으로 구성된 문장 2를 시행하고 결과가 false이면 else 아래의 블록으로 구성된 문장 1을 실행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봤던 예시를 활용하여 다시 확인해 볼까요? if문은 앞선 예시에서 사용한 그대로 가져왔고, 만약 카운트가 1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else 아래의 블록을 시행하라고 말해줍시다.
이때 else 뒤에는 조건절을 어떻게 해야 해요? else 바로 뒤에 콜론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이후에는 if문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해야 하는 명령들을 들여쓰기한 후에 써주면 됩니다. 그럼 count에 1을 더한 값을 count라는 변수에 다시 넣어 count의 값이 기존보다 1이 증가하도록 해봅시다. 그 후에 프린트를 통해서 다음 단계가 시행됩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else 뒤에 반드시 콜론을 써주어야 하는 것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조건문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예시를 조금 더 보면서 기초를 다져볼까요? 이번에는 나이와 성별을 입력받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나이는 정수형 변수로 처리해주고 성별은 M 또는 F의 값을 갖는 문자열 변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성별의 입력값이 M이면 당신은 몇 세의 남자입니다 를 출력하고 아니라면 당신은 몇 세의 여자입니다 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우선 나이에 대한 정보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와야겠죠. 우선 age라는 변수로 input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와 봅시다. 그럼 당신의 나이는?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input 함수로 값을 받아보고 나이는 정수형 변수이므로 int형으로 데이터형 변환까지 해볼게요. 성별의 경우에는 당신의 성별은 남자는 M, 여자는 F 라는 질문을 통해 인풋을 받아오면 되겠네요. 그럼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조금 더 편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때 형 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성별은 이미 문자열 변수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형 변환이 필요 없는 거 맞죠? 인풋 함수는 값을 문자열로 받아오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잘 알고 있네요. 역시 새솜이 잘 가르쳤나 봐요. 그럼 다음으로 대망의 조건문을 처리해야 하는 단계가 왔는데요. 성별의 값이 M이면 남자입니다 라는 조건을 출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시행해 줍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젠더와 M이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등호를 몇 개 사용했죠? 관계 연산자로 등호를 2개 사용했어요. 네, 등호가 한 개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또한 M은 변수가 아닌 캐릭터, 즉 문자이므로 어떻게 표시했죠? 따옴표로 문자임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if문 사용해 콜론과 들어쓰기도 잊지 않고 해줬지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이제 성별이 여자일 때 F인 경우를 처리해 주려고 해요. 이 경우를 우리는 else 콜론을 통해서 표현해 봅시다. else 뒤에는 따로 조건절을 쓰지 않고 바로 콜론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조건절의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당신은 몇 세 여자입니다 라고 출력해 봅시다. 오, 이 전반적인 출력 과정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까지 다 쓰였네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과정은 하나씩 차근차근 풀다 보면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는 방법의 하나는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를 직접 적어보면서 그려보는 건데요.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 예시는 2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같은 수인지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숫자 2개의 입력값을 받는다. 두 번째, 만일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세 번째, 숫자가 서로 같으면 두 수는 같습니다 라고 출력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4번 두 수는 다릅니다 라고 출력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코드로 구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바로 1번 단계를 먼저 시행해봅시다. 입력값을 받기 위해서는 인풋을 사용해야 하며 숫자로 입력받아야 하니 int로 형 변환까지 이 단계에서 해주면 되겠죠? 네, 맞아요. 이걸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if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같으면 이라는 조건절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else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즉 조건절을 만족하는 경우에 출력하는 건데요.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거고 이 명령은 조건절을 만족하는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조건절 다음에 위치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절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니까 else 뒤에 위치해서 역시 프린트 함수로 문장을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이제 2강의 연습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알맞은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보세요. 모두 잘 풀었나요? 이번 문제는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두 번째 문제에 조건문을 추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각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이 점수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를 빠르게 적성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총점과 평균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if문을 이용해서 90점 이상인 과목을 성적 우수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if를 쓴 뒤 조건을 작성하고 콜론을 써줍니다. 그럼 몸통 부분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몸통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정보를 출력해 볼게요. 짠! 쉽죠? 영어, 수학 과목도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각 과목의 점수가 저장된 변수명과 출력할 과목명만 달리 해주면 돼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뒤에 F5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PPT에 나온 결과와 출력값이 동일한지 확인해 줍시다. 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네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니 영상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num1, num2, num3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1 만들었고 num2도 만들었고 num3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이 정도는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다음으로 조건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조건을 볼까요? 3개의 숫자 중 적어도 두 수의 값이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작성할 때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같다라는 의미의 부등호 2개와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하는 5월 연산자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2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3개의 숫자 중 적어도 두 수의 크기가 모두 50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등호와 and, 5월 연산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and 연산자와 5월 연산자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and 연산자는 두 조건 모두 참이어야 true를 반환하고 5월 연산자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true를 반환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3번 조건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세 개의 숫자 중 어떤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숫자와 같아야 합니다. (4번) 조건은 조금 복잡한데요. 세 개의 숫자 중 어떤 하나의 수로 다른 두 수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조건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무엇이었죠? 네, 퍼센트 연산자였죠? 이것을 이용하여 num1 num2는 0 이런 식으로 조건을 써주면 되겠네요. 다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써주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코드가 꽤 긴 편이죠? 그래도 코드를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행시켜 볼까요?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죠? 출력 형태와 똑같이 써볼게요. 첫 번째 숫자는 10, 두 번째 숫자는 20, 세 번째 숫자는 30을 써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되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F5를 눌러서 실행해보고 이번에는 첫 번째 숫자를 10, 두 번째 숫자도 10, 세 번째 숫자는 20을 눌러볼게요. 네,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제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 간단하죠? 먼저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아야 하니 input 함수를 이용하겠죠? 키의 경우에는 미터 단위로 계산해야 하므로 100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비만인지 아닌지 그 결과를 출력하는 조건문을 작성해 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처럼 if와 else를 이용해서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일 때 다른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조건문의 큰 역할입니다. 이제 조건문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뒤 F5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PPT에 나온 결과처럼 출력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오늘은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는데 꼭 필요한 또 정말 많이 쓰이는 내장 함수, 모듈, 단순 조건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코딩 새내기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이번에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조건문을 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려고 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과 예제들을 2번씩 반복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점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우정새삼들이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은 간단한 정리 자료들을 보며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나요. 지금까지 알바꾸 우정새삼이었습니다. 안녕!